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남북 간의 통신선이 다시 연결 복원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북 통신선 복구와 남북 관계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남북 통신선 연결로 남북 관계의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번 필요하다, 2번 불필요하다, 3번 잘 모르겠다.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한가? 1번 필요하다, 2번 불필요하다, 3번 잘 모르겠다. 휴대폰 샵 8001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집계해서 이 코너 끝날 때 결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보내실 때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든다는 사실 미리 알려드리고요. 미니는 공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오늘은 또 우리 측의 함정 간 국제 상선 공통망, 그러니까 백길이 연락한 거죠. 이 한라인 호출에 응답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전민기 팀장님, 네. 지난주에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남북 통신선 복구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언급량이 7월 27일 이전엔 없다가 네. 그날 이후에 탁 등장을 하는데 예. 일주일 동안 한 1,400여 건 정도. 연관어 자체는 이제 사실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뭐 친서, 우리의 입장, 뭐 소통, 아하. 그리고 이제 한미 연합훈련 또 이슈가 터지면서 훈련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눈여겨본 건 감성어 분석인데 예. 긍부정 비율이 62.3 대 36.8이에요. 가장 많이 이제 긍정 반응으로 나온 게 의미 있다, 의미가 크다. 아하. 이 연결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바라보는 분들, 그러면서 예. 서로 소통을 하고 아주 환영한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반응들인데 네. 36.8% 이제 부정 반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걱정. 이것도 좀 일방적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거고. 자기들이 끊었다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보고 나고. 그런 반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쇼 이런 키워드들도 보여요. 그러니까 생쇼. 예, 뭐 수작을 부리는 거다. 그러니까 네. 안 좋게 보는 분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안 좋게 보시지만 아하. 어쨌든 환영하는 어떤 반응들이 62% 이상 나온다라는 거. 네네. 그래도 국민들의 대다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이걸 통해서 다시 남북 관계가 좀 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하. 마음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은 이러한 긍정적인 감성어 네. 평가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기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긍정이 그래도 60% 이상이 된다는 것은 네. 남북 관계가 답답해져도 너무 답답해진 것이거든요. 예. 지난해 6월 초에 이 남북 통신선이 끊겼거든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향해서 험한 발언을 했었고 네. 그 직후에 6월 15일이었죠. 6월 15일 날 남북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합니다. 그건 너무 잔인했어요. 그러니까요. 지난해 네. 또 안 좋은 일이 우리 국민이 북한 인근 해안으로 갔다가 또 사살당하는 일도 있었고 이러다 공무원이죠? 보니까 예. 남북 관계가 그걸 치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이게 롤러코스터를 탄 것이 2018년은 정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선언을 했고 예.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 부부장이 들어 2018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그 당시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상당히 긍정적 관심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빨리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을 돕는 모습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도 아주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면서 맞아요. 호감형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정말 비호감형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호전적이고 싸납고 그러니까요. 잔인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번 통신선 연락선 복원이 어떤 의미냐? 우리 국민들이 통신선 연락선이 뭐길래 이 청자분들도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한 라인입니다. 우리가 통신을 들어서 북한 나와라 그러면 여기는 남한이다 대한민국이다. 그게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죠.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 간에 소통이 가능한 것이고 예.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친서 교환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물론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거. 네네. 저는 정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배종찬 소장께서 기대감이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전 팀장님,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
남북 협력을 키워드로 분석을 또 해보셨죠? 네, 남북 협력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언급량이 7,900여 건이니까 예. 사실은 어떤 소통하고 서로 교류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건 높은데 네. 협력을 한다,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관광이 재개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사실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일단은 소통을 먼저 하고 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더 높은 거지. 실질적으로 남녀가 뭐 남북이 뭔가 실질적인 어떤 협력을 좀 하기를 바란다. 네.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야 이게 협력 정말 눈앞까지 온 것 같고 코앞까지 온 것 같다가 한 번에 사실은 이게 반전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협력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년에 7,940건이라면 아주 작은 숫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높지 않다라는 그렇죠.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긍부정 비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8.6 대 25.7. 평화라든지 기대, 뭐 지지한다, 네. 적극적으로 좀 해주길 바란다, 뭐 이런 단어들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아주 독자적이다, 예. 아니면 뭐 비판한다, 긴장, 비극 이런 단어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떤 긍정 감성어들은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고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거를 바라보는 마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열려 있지만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라든지 뭐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는 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예. 배종찬 소장님 앞서 네. 2018년까지만 해도 남북 간의 화해 무드, 협력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됐고 국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네. 나빠진 상황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특히 미북 정상회담, 싱가포르에 이어서 하노이 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이거 정전협정이라든지 이 북한의 비핵화 뭐 다 되는 것처럼 기대가 고조되었다가 네. 이후로 완전히 급전직하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네, 한국갤럽에서 내북 정책에 대한 평가 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네. 2018년도가 이제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네. 2018년 5월 달에는 무려 대북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83%입니다. 우와.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18년 5월 말경에 네. 거의 60%대 후반, 70% 이상이 나오는 여론조사 추세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6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지만 결국 그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것. 네.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이 대북 관계가 좋아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고 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관계가 좋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전민기 팀장이 빅데이터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별로 진전되는 것이 2019년 하노이 회담의 결렬이었거든요. 네. 이때 북미 관계가 결렬되면서 더 이상 진전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렇게 되면서 가장 최근인 2021년 올해입니다. 4월에는 대북 정책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24%밖에 안 됐습니다. 83%에서 24%로 그렇죠. 추락을 했군요. 급전직하를 했는데 와. 특이한 지점은 2019년 중반부터는 네. 이 대북 관계가 별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안 줍니다. 아하.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도 북한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사라지는 낮아지는 상태로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분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국정 수행과 북한의 왜냐하면 태도를. 북미 관계까지 꼬여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그 이후에도 대체적으로는 뭐 북한이 도발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네. 긴장 관계는 있었습니다. 아하.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성 연락사무소도 폭파되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4월에는 24%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는 말씀까지 일단 듣고요. 네. 지금 다시 뭐 통신선 복원 이런 그 화해 분위기의 단초 같은 시작 같은 조짐이 있긴 있었는데 바로 또 8월에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빅데이터 상에 보인 한미 연합 훈련 어떻습니까? 일단 언급량이 최근 한 달 동안 1,900건. 네. 역시나 높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감성어 분석이 좀 흥미로운데 긍부정 비율이 35대 62.8이에요.
그러나 이 부정감성어가 네.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거에 대한 부정감성어가 아니고 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북한에 대한 그런 아하. 부정감성어들이 훨씬 많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경고를 한다든지 비난하고 위협한다든지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훈련과 관련해서 언급량이 높아질 때는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사실은 좀 강하게 나올 때 언급량이 높아지는데 이거는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에서의 언급량 관심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한미 연합 훈련 자체에 대한 아하. 국민들의 관심 지금은 뭐 올림픽도 있고 네. 사실은 뭐 대선도 있고 네. 코로나도 있고 조금은 중심 사안에서는 좀 물러서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은 이러한 한미 연합 훈련을 둘러싼 해야 되냐 밀어야 되냐 뭐 이런 논란에 대한 어떤 여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은 글쎄 이제 찬반 한미 연합 훈련 실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또 봐야겠지만은 네. 여기에 또 깔려 있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아니 한미 연합 훈련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북한에 대한 위협을 하다니 말이 되느냐 그리고 정상회담도 실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헛물 캐지 마라. 또 남북 통신선 복원된 것도 그 정도 수준까지만 간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는 이유가 상당히 강도 높게 한미 간의 이 연합훈련이 위협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 우리가 이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지금 네. 국방부의 발표도 이건 한미 간이 결정할 내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남북 간의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 사이의 관계도 또 함께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네. 만큼 적어도 지금의 한미연합훈련은 실전 기동훈련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워게임 형태로 IT상에서 일종의 전략 전술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규모는 좀 축소되더라도 이게 또 한미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될 가능성은 대체적으로 높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작전권을 우리가 전환해서 그러니까요. 가져오기로 예정돼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작전에 대한 한국군의 주도 이 실험을 해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꼭 이게 필요한 훈련이잖아요. 전문가 몇 분한테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네. 전시작전과 꼭 굳이 관련성은 없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표창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네. 전시작전권을 제때 예. 미국은 지금 조금 돌려주지 않겠다는 낌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또 우리가 이 훈련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오늘 국회에서 정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한미가 만약에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에서 그에 상응하는 남북관계에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조치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북한이 그래도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경우 좀 더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다. 뭔가 우리가 구체적인 연락을 받았거나 그렇죠. 알고 있거나 정보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요. 예. 정상회담을 하든지 아니면은 당장 코로나 국면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화상으로 이산가족 상봉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그 얘기 일이고 있었죠. 예. 또 한편 더 나아가게 된다면 북미 간의 회담 또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아하. 한미 북중 아하. 사자회담까지도 연계될 수가 있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한미 연합 훈련을 미국도 명분이 되거든요. 네. 아니 북한이 그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또 비핵화에 대해서 단계적이지만 앞으로 네. 진전할 그런 각오가 있다라는 그 조치를 들고 나온다 그러면 미국도 한미 연합 훈련을 좀 넘겨볼 수 있는 네.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코너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과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민기 팀장님. 네. 네, 이 조사 결과는 저희가 잠시 예. 광고 듣고 돌아와서 네, 너무 중요한 결과니까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남북 정상회담 필요할까요? 데이터는 알고 있다 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의견 여쭤봤는데요. 그 결과는요. 대체로 1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전민기 팀장님 몇 대 네. 몇입니까? 비율이 보니까요. 6.5 대 3 대 0.5. 필요하다 65%. 아하. 잘 모르겠다 30%. 필요 없다 0.5%. 아, 이렇게 그렇게 나왔나요? 예. 아니죠.
65. 필요하다가 6.5, 6.5, 필요 없다가 3. 3. 예, 모르겠다가 0.5. 아, 0.5 그렇게 나온 예, 겁니까? 예, 그렇게 나왔죠.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배종찬 소장님, 한번 네. 우리 그 청취자들 의견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1347님. 남북 정상회담 필요하다. 남북은 서로 소통하고 화해로 갈 때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3877님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요. 네. 자주 만나 통일에 간에 많은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아하. 6109님도 오랜 염원을 성사시키기 위한 기본 발걸음입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상회담 필요 없다라는 의견. 전민기 팀장님 네. 소개해 주시죠. 2314님 2번입니다. 북한이 늘 자기 이익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변덕이 너무 심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873님도 대화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다만 남북 대화의 준비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의견 주신 분이 꽤 되시고요. 북한에 끌려다니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은 참 많이 주셨습니다. 네. 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러니까요. 청취자 네. 얼마나 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네. 북한 주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농산물 또 수급에 상당히 또 북한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폭우 피해도 크다고 그러니까요. 들었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평화에 대한 희망과 또 노력 네. 그 부분은 이제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든 김여정 위원장이든 네. 북한의 누구든 받아들여야 될 때입니다. 네, 전 팀장님 짧게. 네, 긍정 반응 60% 예. 나온 거랑 거의 비슷한 결과거든요. 아하. 그러나 이제 학습에 의해서 이번에 기대감이 큰데 또다시 북한이 뭔가 우리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한다. 그 이후에 남은 긍정 반응이 조금씩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고요. 저는 잠시 후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